완납은 인도네시아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워싱턴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속보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6천억 원 전액 완납. 12년을 끌어온 사업의 마침표였죠.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월요일 아침 7시 40분 워싱턴 국무부 청사 3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날아온 속보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6천억 원을 완납했다는 소식이었죠. 12년을 끌어온 사업, 전 세계 방산 전문가 열의 9이 사망 선고를 내렸던 그 사업에 마지막 입금이 확인된 겁니다. 속보가 뜬 직후 제 전화기에는 부재중 전화 17통이 찍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펜타곤 복도가 술렁였고 K스트리트의 로비 사무실들은 그대로 마비됐습니다. 예정된 조찬 회의가 줄줄이 취소됐고 어느 로비스트는 포크를 떨어뜨린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뒤집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장담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60살이고 국무부 정치군사국에서 30년째 수출 통제 심사를 해온 선임 심사관입니다.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미국의 기술이 국경을 넘으려면 반드시 제 책상을 거쳐야 합니다. 업계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의 세관원. 제 도장 하나에 수십조 원짜리 사업이 살고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아침 온 워싱턴을 뒤집어 놓은 그 완납 서류가 살려낸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KF-21. 한국이 만든 전투기입니다. 그 전투기의 사망 선고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12년 전에요. 그날 아침의 사무실 풍경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 벽에 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흐르고 있었죠. 인도네시아, 한국 전투기 분담금 전액 납부. 12년 만의 마침표. 복도를 걷는 동안 동료들이 제 얼굴을 힐끔거렸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건물에서 그 사업의 역사를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걸. 그 사업의 시작과 끝에 전부 제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걸요. 심사관님, 수전김이었습니다. 제 밑에서 5년째 일하는 한국계 분석관이죠. 일 처리 하나는 기계처럼 정확한데 그날따라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자카르타 대사관에서 방금 확인해 준 겁니다. 입금 확인 공문 사본이에요. 종이를 받아드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6천억 원. 원래 약속은 1조 6천억 원이었는데 두 나라가 재협상 끝에 6천억으로 조정한 금액. 그 마지막 잔금이 정말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보일 거야.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세 군데 채널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오보 아닙니다. 그럼 조작이겠지. 장부에 숫자만 찍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송금 기록까지 확인됐습니다. 심사관님. 저는 대답 대신 공문을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파일 더미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때 제 방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콜먼, 뉴스 봤습니까? 브래들리 소요였습니다. 전직 국방부 차관보. 지금은 K스트리트에서 가장 비싼 방산 로비스트. 그리고 12년 전 저와 함께 그 회의실에 앉아 있던 사람이죠. 봤습니다. 이거 쇼예요, 쇼. 자카르타 애들이 장부 조작한 겁니다. 그 나라가 돈을 낸다고. 콜먼, 설마 흔들리는 건 아니죠? 당신 책상에 올라가 있는 그 엔진 서류. 도장 아직 안 찍었죠? 심사 중입니다. 심사는 무슨 심사? 거부하면 됩니다. 12년 전처럼요. 당신,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사람 속을 긁는 웃음이었죠. 저는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12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파일이 거기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 손으로 찍은 붉은 도장이 아직도 선명했죠.
이전 불어. 4개의 기술 항목 옆에 나란히 찍힌 4개의 붉은 도장.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장은 한나라의 전투기 사업에 내리는 사망 선고라고. 제 30년 경력을 전부 걸고서요. 그런데 그 전투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받아내고 수출길에 오르고 워싱턴을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12년 전 그 회의실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차 있던 날,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가장 부끄러운 날로요. 12년 전 겨울 국무부 3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왼쪽에는 미국 측 심사관들이 앉았고 오른쪽에는 한국 협상단이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미국에 요청한 기술 이전 목록, 정확히 25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날 제 앞에는 도장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 잉크의 승인 도장, 그리고 붉은 잉크의 불어 도장. 저는 그 2개의 도장으로 세계의 하늘을 관리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협상단의 부단장은 강인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줄의 공군 준장 출신. 말수가 적고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유난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죠. 사흘간의 심사 내내 그는 목소리를 높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사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 로비를 지나는데 한국팀 젊은 실무자들이 구석 테이블에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서류를 펼쳐놓고 식은 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우고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밤을 새운다고 없는 기술이 생기나. 지금도 그 장면이 가끔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구석 테이블의 밤샘이 12년 뒤 워싱턴의 아침을 뒤집는 시작이었다는 걸요. 심사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25개 항목 중 21개의 파란 도장을 찍었습니다. 비행 제어 개통이니 착륙장 친이 하는 기술들. 내줘도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었죠. 문제는 나머지 4개였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전투기의 눈과 귀와 신경에 해당하는 심장부 기술 4가지. 이 4개가 없으면 기체는 만들어도 전투기는 못 만듭니다. 껍데기만 나는 거죠. 발표 전날 한국 측 인사가 없는 사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에서 배석한 사람이 있었죠. 당시 차관보였던 브래들리 소요. 맞춤 정장에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들어와서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콜먼,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4개 전부 붉은 도장입니다. 근거는 확실히 해야죠. 동맹국입니다. 동맹이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하청 국가의 심장을 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콜먼. 그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쳤죠. 저 사람들, 설계도를 줘도 못 읽습니다. 자동차나 만들던 나라가 전투기라니요. 우리가 붉은 도장 4개만 찍으면 저 사업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우겠습니까? F-16이 채웁니다. 우리 공장, 우리 일자리가요.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정확히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발표하던 날 오후를 기억합니다. 25개 요청 항목 중 21개 승인. 4개 항목은 이전 불어입니다. 통역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젊은 실무자 하나가 볼펜을 쥔 손에 힘을 주는 게 보였습니다. 종이 위에서 볼펜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준비된 문장을 읽었습니다. 해당 4개 기술은 미국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이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4번.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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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붉은 인주가 종이에 스며드는 걸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금 나는 한나라의 전투기 사업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때였습니다. 강인호 부단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항의하거나 재고를 요청하거나 최소한 표정이라도 무너질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3초쯤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측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소여가 제일 크게 웃었죠. 만들겠답니다. 콜먼 들었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건투를 빕니다. 부단장님. 한 20년쯤 뒤에 뵙죠. 강인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가방에 넣고 우리 쪽을 향해 짧게 목례한 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과한 뚜껑 닫히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여가 위스키를 샀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그가 말했죠. 오늘 우리가 미국의 하늘을 20년 지킨 겁니다. 콜먼, 당신 도장이 항공모함 한 척 몫을 했어요. 저는 기분 좋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12년 전입니다. 그 뒤로 저에게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검은 가죽 노트에 그 사업의 부고 일정을 미리 적어두는 습관이었죠. 한국이 독자 개발을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3년 안에 100기, 예산 문제로 좌초.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국으로 끌어들였다는 소식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 없는 나라와 기술 없는 나라의 동맹. 2년 안에 파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몇 년씩 미루고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는 아예 웃으면서 적었죠. 예언 적중. 지금 관에 못 박는 중. 시제기가 나왔다는 뉴스가 떴을 때 워싱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박람회용 모형이다. 저도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굴러는 가겠지. 날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 시제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초음속까지 돌파했다는 속보가 뜨자 후배들이 제 방으로 모여들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미국 부품 덩어리가 나는 겁니다. 엔진이 누구 거죠? 지 겁니다. 밸브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가 잠그면 그날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12년이었습니다. 제 노트에는 그 사업이 죽는다는 예측이 23번 적혔습니다. 그리고 23번 전부 빗나갔죠.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이 그렇게 쉽게 틀릴 리 없으니까요. 제 캐비닛에는 붉은 도장 이후 실제로 무너진 전투기 사업 파일이 9개나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하나, 유럽에서 둘, 나머지는 중동과 아시아에서. 다들 심장부 기술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파일은 그 위에 10번째로 올라갈 예정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6달 전, 서류 한 장이 제 책상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6달 전 아침이었습니다. 수전 김이 결제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지에 찍힌 분류 코드를 보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F414 엔진 수출 라이선스 신청.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KF-21 16대를 수출하기 위해 전투기, 심장인 미국산 엔진의 수출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죽었어야 할 전투기가 제 책상 위에 수출 서류를 올려놓은 거죠. 저는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시체가 여권을 신청했군. 심사관님, 이번 거는 다릅니다. 첨부된 계약 구조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김 분석관. 저는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이 사업의 부고를 12년 전에 미리 써둔 사람이야. 인도네시아가 낀 사업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아. 그 나라 분담금 미납 보고서가 내 캐비닛에 몇 부나 쌓여 있는지 아나? 12부야. 12부. 압니다. 그 12부를 정리한 게 저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부처가 다릅니다. 보고서 두고 나가요. 그녀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결제판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녀의 말을 자른 것이 제 인생에서 손꼽히게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알 리가 없었죠. 그날 오후 예고도 없이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브래들리 소여였습니다. 12년 전보다 살이 오르고 시계는 더 비싸졌더군요. 국방부를 나와 로비스트로 변신한 뒤 그의 몸값이 시간당 2,500달러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방산업계에서 그의 전화 한 통은 수천억 원짜리라고들 했죠. 콜먼, 우리 하늘의 세관원께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그는 허락도 없이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물입니다. 거부사유서 초안이죠. 당신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우리 법무팀이 밤새 만들었습니다. 문구가 아주 좋아요. 최종 사용자의 재정 신뢰성 결여. 어떻습니까? 12년 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서류철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소여. 심사는 내가 합니다. 물론이죠. 물론. 심사는 콜먼이 하죠. 결론은 우리가 알고요. 그가 웃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반톤 낮췄죠. 콜먼, 우리 오래 봤잖아요.
그러니 친구로서 하는 말인데 지금 동남아부터 중동까지 F-16 후속 물량 수백억 달러가 걸린 판입니다. 그 판에 한국산 전투기가 끼어들도록 도장을 찍어준 심사관. 그 타이틀을 달고 재임용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라니요. 걱정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나가듯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 따님이 방산협력업체에 다니신다면서요. 이 업계 참 좁습니다. 아버지 평판이 곧 자식 평판인 동네죠. 문이 닫히고 나서도 그의 향수 냄새가 한참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물론 났습니다. 감히 내 딸을 입에 올려? 하지만 우스운 건 이겁니다. 결론 자체는 저도 소여와 같았다는 것. 거부. 다만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제 판단으로 아무도 반박 못할 완벽한 근거를 갖춰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심사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래서 저는 규정집을 꺼냈습니다. 대규모 라이선스 심사에서 심사관이 최종 사용자, 국가를 직접 실사할 수 있다는 조항. 저는 그 문장에 형광펜을 긋고 출장 신청서를 썼습니다. 행선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목적, 최종 사용자 실사. 물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낼 수 없는 나라라는 증거를 두 눈으로 확보해서 역사에 남을 만큼 완벽한 거부 사유서를 쓰는 것. 소연은 제 출장 소식을 듣고 전화로 낄낄댔습니다. 실사요? 콜먼, 시체 확인하러 가는데 왕복 비행기표까지 끊습니까? 뭐, 좋습니다.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오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 자카르타에 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산 위자야라고 국방부 사정을 송금 보듯 하는 친구죠. 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보가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출국 이틀 전, 저는 그 하산이라는 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름기가 흐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심사관님, 워싱턴에서 오신다니 영광입니다. 뭐든 물어보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잔액을 완납할 가능성 몇 %로 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완납이요? 하하, 심사관님, 인도네시아 사전에 없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눈, 겨울, 그리고 완납. 그는 한참을 웃고 나서 목소리를 착 낮췄습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 나라는 애초에 돈을 낼 생각이 없습니다. 계획은 따로 있죠. 시제기 한 대만 넘겨받는 겁니다. 받는 순간 뜯어서 베끼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 심사관님은 그냥 오셔서 확인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관에 들어가는 것을요. 아, 못은 제가 박아드리죠. 그게 제 직업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현지 소식통 확인 완료. 완납 가능성 없음. 사업 파탄 임박.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 저는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12년 묵은 제 예언이 드디어 완성되는 출장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출국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수전 김이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고서 한 부가 들려 있었죠. 비행기에서 읽으실 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또 계약 구조 이야기라면 됐네. 아닙니다. 협상 채널 분석입니다. 그녀가 보고서 첫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 협상,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아니라 재무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등장하는 이름의 칠알이 재무부 예산 라인이에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 심사관님, 돈을 안 낼 나라는 재무부가 나서지 않습니다. 시간을 끄는 건 국방부의 일이죠. 재무부가 전면에 나섰다는 건 낼 돈의 출처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간, 아주 잠깐,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짜리 확신으로 그 서늘함을 눌러버렸습니다. 김 분석관. 재무부가 나선 건 못 내겠다고 공식 통보하려는 거야. 부고장은 원래 행정부서가 쓰는 법이거든. 저는 보고서를 받아 가방에 쑤셔 넣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서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다음 날 저는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소여가 두고 간 거부 사유서 초안과 12년 전 그 붉은 도장 파일과 아직 읽지 않은 보고서 한 부가 나란히 들어 있었죠. 저는 창가에 기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은 장례식 참석이다. 조문객이 아니라 사망 진단서를 쓰는 의사로 가는 것뿐.
14시간 뒤, 저는 자카르타의 한 회의실에서 제 30년 경력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거부 사유서를 쓰러 떠난 이 출장이 제 인생 전체의 정정 보고서로 끝나게 될 줄은요. 자카르타 공항의 문이 열리는 순간 열기와 습기가 벽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온 34도, 습도 90%. 셔츠가 3분 만에 등에 달라붙더군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이미 거부 사유서의 첫 문장을 머릿속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최종 사용자 국가의 행정 역량 및 재정 신뢰성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됨. 이번 출장은 그 문장 밑에 붙일 증거 사진을 찍으러 온 것뿐이었으니까요. 국방부 청사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채점을 시작했습니다. 꽉 막힌 도로, 고개하듯 끼어드는 오토바이 행렬. 매연. 그래, 이런 나라가 무슨 전투기 공동개발이야. 저는 수첩에 적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부가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청사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제 첫 번째 채점표가 찢어졌습니다. KF-21 사업단 사무실. 저는 나른하고 느슨한 관청 풍경을 예상했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 먼지가 앉아 있고 선풍기 아래에서 직원들이 졸고 있는 그런 그림이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 보인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사업, 일정표와 부품 개통도, 그리고 전화기를 2대씩 붙잡고 있는 실무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붙잡은 건 벽에 걸린 시계 3개였습니다. 자카르타, 서울, 그리고 사천. 한국의 공장 도시 시간까지 벽에 걸어놓고 일하는 사무실. 저는 그 3번째 시계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죽어가는 사업의 사무실에는 시계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콜먼 심사관님이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또래의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라흐맛 대령. 이 사업을 10년 넘게 담당해왔다는 인도네시아 공군 장교였습니다. 악수하는 손에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무엇부터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실 것 없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저는 준비해 온 첫 번째 칼을 꺼냈습니다.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조 원을 통째로 깎아준 거죠.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한국이 궁지에 몰려서 헐값에 백기를 든 것 아닙니까? 워싱턴에서라면 이 질문 하나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라흐맛 대령은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묻더군요. 심사관님, 그 1조 원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아니면 뭡니까? 기술입니다. 그는 부하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잠시 뒤 실무자가 들고 온 것은 태블릿이 아니라 자물쇠가 달린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원문을 보실 자격이 되는 분이니 원문으로 이야기하죠. 보안 열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문 없는 방, 낮게 우웅거리는 에어컨 소리. 라흐맛 대령이 두꺼운 계약 서류의 한 페이지를 펼쳐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삭감된 1조 원의 내역입니다. 대부분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저는 항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지 생산 설계 자료, 생산 라인 구축 기술, 조립 공정 기술, 면허 생산 관련 기술 일체, 생산 기술 항목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낼 돈을 1조 원 줄이는 대신 우리가 받을 기술 목록에서 현지 생산 기술을 지운 겁니다. 돈을 깎은 게 아닙니다. 거래 품목을 줄인 거죠. 덜 내는 만큼, 정확히 그만큼 덜 받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봐온 파탄 사업들의 공식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쪽이 돈을 깎아주면서 줄 것은 그대로 다 주는 것. 그게 백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달랐습니다. 깎인 금액과 지워진 기술 항목이 자로 잰 듯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쥔 손끝에 저릿한 것이 스쳤죠. 이건 제가 아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30년 경력이 이 정도에 흔들릴 수는 없죠. 종이 위의 균형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미국이 4대 핵심 기술을 거부한 전투기입니다. 그 반쪽짜리에 이 나라가 6천억 원을 낸다는 걸 저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라흐맛 대령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잠그며 말했죠. 그 4대 기술 이야기는 내일 하시죠. 오늘 저녁엔 선약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하산과의 약속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도시는 좁습니다. 심사관님. 누가 누구의 손님인지 다들 압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자카르타 시내의 고급 식당에서 하산 위자야를 만났습니다. 멀리서도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금시계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번쩍였고 테이블 위에는 시가 상자가 놓여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렸습니다. 심사관님, 자카르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조문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해야 하나요? 조문이라니요. 이 사업 말입니다. 심사관님이 여기까지 직접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장례 절차 아닙니까?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실 의사 선생님이 오신 거죠. 그는 웨이터를 부르더니 제일 비싼 와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제가 이 나라 국방부 복도에서 20년을 굴렀습니다. 장담하는데 완납은 없습니다. 이 정부의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예요. 시제기 한 대만 손에 넣는 겁니다. 시제기를 받아서 뭘 합니까? 뭘 하긴요. 뜯죠. 뜯고, 재고, 그리고 베낍니다. 그가 스테이크를 썰며 웃었습니다. 칼이 접시에 긁히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순진해요. 12년을 매달려 만든 전투기를 통째로 넘겨준다니. 우리는 그걸 받아서 반값에 만들 겁니다. 물론 미국 심사관님이 엔진만 잠가주시면 그마저도 필요 없지만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확신이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시가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서 훅 끼쳤죠. 심사관님, 저는 확신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말을 파는 사람이죠. 이 바닥 기자 8명이 제 월급을 받습니다. 다음 주쯤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기대하세요. 기사를 만든다는 겁니까? 만들다니요. 세상에 이미 있는 진실을 보기 좋게 포장할 뿐입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브래들리와 저는 10년지기입니다. 그 친구가 워싱턴에서 못을 받고 제가 자카르타에서 못을 받고 양쪽에서 박으면 관 뚜껑은 확실하게 닫히죠. 자, 건배합시다. 죽은 전투기를 위하여. 저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낮에 본 벽시계 3개였습니다. 자카르타, 서울, 사천. 죽어가는 사업에 사무실에 걸려 있기엔 너무 부지런한 시계들. 호텔로 돌아온 밤, 저는 가방에서 수전김에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를 한참 내려다봤죠. 그리고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읽으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번째 칼을 들고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어제는 삭감 이야기였고 오늘은 순서 이야기를 하죠. 워싱턴에서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한국이 기술을 먼저 퍼주고 돈은 나중에 떼이는 구조. 호구 계약이라고요. 라흐맛 대령은 이번에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면 스크린에 표 하나를 띄웠죠. 지불 일정과 기술 이전 일정이 나란히 그려진 표였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보십시오, 심사관님. 뭐가 먼저입니까? 저는 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분담금 납부가 확인된 뒤에 진행됩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한국이 양산을 시작하면서 생기는 생산 기술이에요. 양산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즉, 아직 핵심적인 것은 아무것도 넘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리가요. 12년짜리 공동개발입니다. 그동안 넘어간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파견 인력이 참여하고 배운 것은 있죠. 하지만 심사관님이 걱정하시는 그 기술, 문서로 넘어가는 기술 자료는 돈 뒤에 섭니다. 이 줄서기는 처음부터 계약서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칼을 꺼냈죠. 사실 이게 제일 자신 있는 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제기 이야기를 하죠. 완납 조건에 시제기 한 대가 포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12년짜리 기밀 덩어리를 통째로 넘긴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받는 순간 뜯어서 베끼면 그만이라고. 하산이겠죠. 라흐맛 대령이 처음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심사관님, 셈부터 하시죠. 6천억 원 분담금의 정산 내역입니다. 기술 자료로 2,500억 원어치, 시제기 현물로 3,500억 원어치, 합쳐서 6천억입니다. 만약 시제기를 안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 자료를 3,500억 원어치 더 줘야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종이를 3,500억 원어치 더 넘기느니 비행기 한 대를 주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종이는 복사가 되지만 비행기는 복사가 안 되니까요. 복사가 안 된다니요. 통째로 뜯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가 서류철에서 보고서 한 부를 꺼내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한국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12명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문장에 밑줄을 그어 보여줬죠. 완제품은 답안지일 뿐이다. 풀이 과정이 없는 답안지는 베낄 수 없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3년을 사천에서 보내고 내린 결론입니다. 30년치 시행착오가 풀이 과정입니다. 왜 이 부품이 여기 붙어 있는지, 왜 이 두께여야 하는지, 그건 기체를 뜯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심사관님, 만약 완제품 복제가 그렇게 쉬웠다면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세상 하늘은 벌써 F-16 짝퉁으로 덮였을 겁니다. 전 세계에 수천 대가 팔렸는데 왜 아무도 못 베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심사관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요. 이 계약서, 설계는 어느 쪽이 했습니까? 한국입니다. 저희는 오래 싸웠고 결국 서명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국무부 법률팀이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설계다. 아니, 우리 법률팀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는 못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라흐마 대령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반둥으로 간다고 했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국영항공기업 PTDI의 부지였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거부사유서 표지에 박을 사진. 헛돈 들여 지어놓고 놀리는 빈 공장. 파탄난 사업의 완벽한 초상.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기 전에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노란 선들. 설비가 들어올 자리를 구획해 놓은 표시였습니다. 벽에는 조립 라인 배치 도면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새로 뽑은 공구 캐비닛들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줄지어 서 있었죠. 먼지가 아니라 기다림이 쌓여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늙은 공장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생산 설비를 설치하고 돌리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분 16대는 한국에서 직도입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공장은 KF-21 부품 생산부터 시작하고요. 부품 생산이요? 절충교역으로 일부 부품을 여기서 만듭니다. 그리고 2차분, 3차분부터는 그가 텅 빈 공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바닥에서 조립합니다. 심사관님, 이 공장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찍으려던 것은 시체의 사진이었는데 눈앞에 있는 것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의 사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워싱턴의 수전 김에게 전화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자네가 본 게 이거였나. 하지만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끊었습니다. 30년 선임심사관이 5년차 분석관에게 제가 틀린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대신 저는 검은 가죽 노트를 꺼냈습니다. 12년간 부고 예정일만 적어온 노트였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예측이 아닌 것을 적었습니다. 깎은 만큼만 준다. 돈이 먼저다. 공장은 기다리고 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눈으로 본 것은 지울 수가 없더군요. 사흘 뒤 저는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명목은 F-16 운용국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오랜 동맹이고 저는 그 하늘의 세관원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자카르타에서 받은 충격을 씻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의 홈그라운드에서 익숙한 감사와 존중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홈그라운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산토스 대령, 백발이 성성한 베테랑 조종사 출신이었는데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저를 정면으로 쏘아봤습니다. 심사관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워싱턴에 꼭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F-16을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생산 일정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7년입니다.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길면 10년. 생산 라인은 하나뿐이고 주문은 산더미처럼 밀려있죠. 대만은 벌써 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차례는 언제 옵니까?
그 7년 동안 우리 조종사들은 뭘 타고 영공을 지킵니까? 서류를 타고 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이 타는 것을 느끼며 물잔을 집었습니다. 생산 물량은 순차적으로. 네, 워싱턴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그가 서류철을 탁 소리 나게 덮었습니다. 심사관님, 오후에 저희 차세대 전투기 사업 브리핑이 있습니다. 참관하고 가시죠. 미국이 우리에게 뭘 팔고 있고 뭘 팔지 못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저는 브리핑룸 뒷줄 참관석에 앉았습니다. 필리핀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후보는 세 기종이었습니다. 미국의 F-16점, 스웨덴의 그리펜, 그리고 한국의 KF-21. 도입 규모는 20대. 스크린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납기였죠. F-16 계약 후 인도까지 최소 7년. 그리펜, 생산 여력 제한적. KF-21, 양산 라인 가동 중. 조기 인도 가능. 두 번째 항목에서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가격이었습니다. 발표하던 필리핀 실무 장교가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 2개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펜은 엔진이 1개입니다. KF-21은 같은 계열 엔진이 2개죠. 그런데 가격대가 사실상 같습니다. 그가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엔진 하나짜리 비행기와 엔진 2개짜리 비행기가 같은 값입니다. 소형차를 중형차 가격에 사는 셈이죠.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유럽인 몇 명의 뒷목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스웨덴 쪽 참석자들이었죠. 그중 한 명은 브리핑 중간에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통화를 하러 가는 뒷모습이 멀리서 봐도 다급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산토스 대령이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심사관님,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F-16을 30년 몰았고 그 비행기가 제 목숨을 2번 살렸습니다. 하지만 대령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 하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죠. 그가 스크린에 남아있는 비교표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날짜를 줍니다. 심사관님, 동맹이 뭡니까? 필요할 때 옆에 있는 게 동맹 아닙니까? 저는 그날 밤 마닐라의 호텔 방에서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놓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내 도장은 밸브였습니다. 미국 기술이라는 수도관의 밸브. 저는 그 밸브를 잠그는 것이 미국의 하늘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잠그면 세상이 목말라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닐라에서 본 것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밸브를 잠그자 물은 다른 수도꼭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일수록 동맹국들은 줄을 서서 한국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 도장이 12년간 지켜온 것은 미국의 하늘이 아니라 미국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이야. 브리핑표는 표일 뿐이고 계약서에 서명한 나라는 아직 없어. 인도네시아도 결국 돈을 못 낼 거고 그럼 이 모든 건 신기루로 끝난다. 30년짜리 확신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귀국길에 저는 아부다비를 경유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무관부가 주최하는 방산 리셉션이 있었고 이 지역 F-16 운용국 점검이라는 명목도 있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소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리셉션장은 중동 특유의 화려함으로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UAE 국방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KF-21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더군요. 우리는 완제품을 사는데 흥미가 없습니다. 심사관님, 우리가 원하는 것 만드는 법이죠. 직도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공동개발입니다. 한국의 다음 단계에 우리 자본이 들어가고 지식재산권을 나눠 갖는 그림. 지금 협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안이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엔지니어를 12명 보냈다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는 100명에서 200명을 보낼 겁니다. 20배쯤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손에 든 잔이 기울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갑이 두꺼운 나라가 미국제 최신 기종을 두고 한국과 함께 만들겠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프랑스 무관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파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특유의 시니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콜먼 심사관, 요즘 밤잠은 잘 주무십니까? 우리는 요즘 잠을 설칩니다. 프랑스가요? 왜요? 한국 때문이죠. 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우리 프랑스가 무기를 어떻게 파는지 아십니까? 무기와 함께 돈을 팝니다. 우리 은행이 구매국에 대출을 해주고 그 나라 신용등급을 2단계씩 올려주죠. 이자율이 확 내려갑니다. 상대는 우리 무기를 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빚을 지고 우리와 한 배를 탑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교과서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이 그 교과서로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는 리셉션장 안쪽 한국 관계자들이 서 있는 쪽을 흘낏봤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조건이 유연합니다. 그리고 콜먼, 지난달 뉴스 보셨습니까? 한국의 월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역사상 그걸 해본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세뿐이었죠. 이제 넷입니다. 수출액과 전투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돈이 세금이 되고 세금이 금융이 됩니다. 금융은 전투기 값을 대신 내주는 손이 되죠. 물건 좋고 납기 빠르고 돈까지 빌려주는 판매자. 심사관님, 그런 상대를 이기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스스로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설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출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바에서 위스키를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저는 하마터면 잔을 놓칠 뻔했죠. 로키드 마틴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 해리스였습니다.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마주쳐온 얼굴이었죠. F-16이라는 제국의 아시아 총독 같은 사람.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콜먼, 여기서 보는군요. 자카르타에 다녀오셨다고요. 소문 한번 빠릅니다. 이 바닥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쪽 그림은. 저는 대답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심사관의 언어로 말했죠. 심사 중입니다. 해리스가 피식 웃더니 바텐더에게 손짓해 제 잔을 다시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콜먼,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는 한국의 성능으로 진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 졌어요. 우리 생산 라인엔 7년치 주문이 밀려 있고 저 사람들은 고객에게 다음 해 납기를 말합니다. 전쟁은 성능 좋은 무기가 아니라 지금 손에 있는 무기로 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그걸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죠. 그래서요. 그래서 저더러 엔진 라이선스를 거부해달라. 그 말을 하러 오신 겁니까? 소여처럼? 해리스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정말로 잔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반대입니다. 찍어주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인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잔을 비우고 말을 이었습니다. KF-21이 한 대 팔릴 때마다 GE 엔진이 2개 팔립니다. 우리 협력사 부품이 실려 나가요. 못 이길 시장이면 올라타는 겁니다. 그게 장사죠. 콜먼, 소여 같은 자들이 지키는 건 미국이 아닙니다. 자기 수수료예요. F-16 로비 계약이 끊기면 그 친구 시간당 2,500달러가 사라지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2년 전 저와 함께 웃으며 붉은 도장을 축하하던 진영. 그 진영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제게 파란 도장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몸 조심하세요. 소여가 당신을 어떻게 요리할지 계산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친구, 궁지에 몰리면 뭐든 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검은 노트를 폈습니다. 12년간 23번의 부고 예측을 적었던 노트.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다가 처음으로 예측이 아닌 것을 적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었나? 워싱턴 공항에 내리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부재 중 전화 9통, 문자 수십 개, 그리고 게이트 앞 TV 화면에 뜬 자막 하나가 제 발을 묶었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현지 생산 포기, 16대 직구매로 대폭 축소. 화면 속 앵커가 심각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표류해온 한국-인도네시아 공동개발 사업이 사실상 좌초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생산 계획 철회는 사업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수화물을 찾기도 전에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소여였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축배를 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콜먼, 어디십니까? 공항. 마중이라도 나갈 걸 그랬네. 뉴스 봤죠? 포기랍니다. 포기. 현지 생산 포기. 내가 뭘 했습니까? 소여. 하산이 뭐라고 했었죠? 다음 주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나왔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된 거예요. 남은 조각은 당신 도장 하나뿐이고, 저는 TV 화면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 기사, 하산이 만든 겁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여 특유의 사람을 긁는 웃음이 돌아왔죠. 만들다니요, 콜먼. 험한 말씀을,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진실을 보기 좋게 포장했을 뿐이죠. 아무튼 모레 청문회 소집된 거 통보받으셨죠? 소연회에서 엔진 라이선스건을 직접 다루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도왔죠. 무대는 깔렸습니다. 당신은 대사만 치면 돼요. 이틀 뒤 청문회. 무대라는 말이 소름 끼치게 정확했습니다. 각본은 이미 쓰여 있고 저는 그 각본의 배우로 지명된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소여가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그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제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뭡니까, 이건? 당신 인생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죠. 10수년 전 출장 경비 처리건, 규정이 애매하던 시절의 서류 몇 장, 문제 삼자면 삼을 수 있고 덮자면 덮을 수 있는 30년 공직 생활이면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는 그런 먼지.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니는 방산협력업체에 대한 감사 착수 검토 문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소여? 짓이라니요. 보험이죠. 그가 제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사무실을 채웠죠. 콜먼, 간단합니다. 모레 청문회에서 딱 8글자만 말하세요. 재정 신뢰성 결여. 그럼 이 봉투는 그날 저녁 파쇄기로 들어갑니다. 따님 회사 감사건도 없던 일이 되고요. 제 임용은 물론이고 은퇴 후에 우리 회사 고문 자리까지 마련해 드리죠. 시간당 얼마인지는 아까 말 안 해도 아시죠? 만약 거부하면? 거부요? 그가 몸을 숙여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레 청문회의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한국 전투기가 아니라 비리 심사관 리처드 콜먼으로 30년 경력이 8글자보다 가볍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인생이죠. 연금 계산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군요. 그는 서류 봉투를 도로 집어들고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모레 봅시다. 하늘의 세관원 날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워싱턴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청문회, 소여의 봉투. 그 세계는 말하고 있었죠. 포기했다. 끝났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 다른 한쪽에는 제 두 눈이 본 세계가 있었습니다. 벽식의 세계, 자로 잰 듯한 계약서, 기다리고 있는 공장, 날짜를 달라는 마닐라, 스무 배의 진심을 말하는 아부다비, 그리고 찍어달라던 해리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전 김이었습니다. 퇴근도 안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녀의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심사관님, 이 보도 이상합니다. 뭐가? 원문을 역추적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받아쓴 최초 보도는 자카르타의 한 매체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인용된 정부 소식통, 실체가 없습니다. 국방부도 재무부도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매체 기자 이름을 제가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그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자카르타에서 넘겨받은 하산 주변 인물 목록이었습니다. 하산의 월급 기자 8명. 그 명단에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원문서들을 다시 확인했는데 포기가 아닙니다. 1차분 16대를 직도입한다는 것뿐이에요. 2차분 16대, 3차분 16대는 현지 생산 여지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합치면 48대. 원래 로드맵 그대로입니다. 공장 설비에 2년에서 3년이 걸리니까 1차분만 완제품으로 받는 거예요.
심 사관님이 반둥에서 직접 보셨다는 그 공장, 그게 증거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란 선이 그어진 공장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던 늙은 공장장의 목소리도요. 보도가 아니라 폭탄이군. 청문회에 맞춰서 터뜨린. 하나 더 있습니다. 수전 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카르타 대사관 라인에서 들어온 첩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이번 주 안에 움직입니다. 금액은 6천억 원 전액입니다. 완납이라고? 완납입니다. 심사관님. 청문회가 모레예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 심사관님은 정하셔야 합니다. 뭘 말인가.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느 쪽 미국에 서실 건지요. 봉투를 든 미국인지 아니면 심사관님이 두 눈으로 보고 오신 세계의 정직한 미국인지.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세 가지를 나란히 올려놓았죠. 12년 전 붉은 도장이 찍힌 파일, 소여가 만들어다 준 거부 사유서 초안, 그리고 수전김의 보고서.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 장의 종이 사이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카르타에서 한 통의 속보가 날아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첫 장면에서 보셨던 바로 그 속보가요. 그리고 그 아침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 보셨던 바로 그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7시 40분. 자카르타발 속보.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6천억 원 완납. 발칵 뒤집힌 워싱턴. 부재 중 전화 17통.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던 소여의 목소리까지. 이거 쇼예요, 쇼. 장부 조작이라고.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아침 제가 왜 손끝이 차가워진 채로 입금 확인 공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는지. 그 종이 한 장이 저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제 30년 경력에 대한 판결문이었습니다. 청문회는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의사당으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소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발작은 어디 가고 다시 기름칠한 미소를 걸치고 있더군요. 그는 제 팔을 잡아 기둥 뒤로 끌었습니다. 콜먼. 아침엔 내가 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입금이야 들어왔겠죠. 그래서요? 저 나라가 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원들 앞에서는 예정대로 갑니다. 재정 신뢰성 결여. 8글자. 소여. 봉투 기억하시죠? 아직 파쇄기에 안 넣었습니다. 당신 딸 회사 감사건도 서랍에 그대로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8글자만 말하면 전부 없던 일이 됩니다. 저는 그의 손을 팔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남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여. 12년 전에 나는 당신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23번을 틀렸죠. 오늘은 내 눈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콜먼, 당신 지금 무슨 짓을. 들어갑시다. 시간 됐습니다. 청문회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위원석에 앉은 의원들, 그 뒤로 보좌관들,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과 방산업계 사람들. 카메라 플래시가 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향해 여유롭게 고개를 까딱하더군요. 각본대로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F414 엔진의 대한민국 수출 라이선스 승인건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죠.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현지 생산을 포기하고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사업 좌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콜먼 심사관, 이런 사업에 미국의 엔진을 실어보내는 것이 타당합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여의 법무팀이 만들어준 8글자로 끝나는 원고가요. 저는 그 원고를 덮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방금 인용하신 그 보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소여의 팔짱이 스르르 풀리는 게 보였죠. 그 보도는 오보입니다. 오보라고요? 전 세계 언론이 받아쓴 기사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받아쓴 최초 출처는 자카르타의 매체 한 곳입니다. 기사가 인용한 정부 소식통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도 재무부도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원문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차분 16대는 직도입, 2차분 16대, 3차분 16대는 현지 생산을 추진,
총 48대 로드맵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한다고요? 공장도 없는 나라가? 공장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서류철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스크린에 띄우게 했습니다. 반둥의 그 공장이었습니다. 3주 전 제가 이 두 발로 걸어 들어가 본 공장입니다. 바닥에는 설비가 들어올 자리가 노란 선으로 그어져 있고 조립 라인 도면이 걸려 있습니다. 생산 설비를 설치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분만 완제품으로 받는 겁니다. 포기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그 공장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오보라고 칩시다. 하지만 핵심은 돈 아닙니까? 12년간 분담금을 미뤄온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재정 신뢰성을. 위원장님, 저는 21번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자카르타에서 도착한 공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 잔액 전액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금액 6천억 원. 완납입니다. 청문회장이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죠. 위원 2명이 보좌관을 돌아봤고 보좌관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소여가 벌떡 일어서려다 도로 앉는 게 보였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콜먼 심사관, 계속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그 오해의 원조입니다. 저는 12년 전 파일을 꺼내 완납 공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12년 전 한국이 요청한 25개 기술 중 4개 핵심 기술에 이전 불어 도장을 찍은 사람이 접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전자광학 표적 추적, 전자전 제머. 저는 그 4번의 도장이 이 사업의 사망 선고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한국은 그 4개를 전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가 지금 우리 엔진을 실어달라고 이 방에 서류를 보낸 겁니다. 심사관, 감상은 됐습니다.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답하세요. 이승인이 F-16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질문에 답하려고 마닐라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필리핀 브리핑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금 F-16을 주문하면 인도까지 최소 7년, 길면 10년입니다. 대만은 5년째 기다리는 중이고요. 필리핀의 대령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우리 조종사들은 뭘 타고 하늘을 지키느냐고, 서류를 타고 나느냐고. 위원장님, 우리가 밸브를 잠근다고 세상이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다른 수도꼭지로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꼭지에는 이미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관 말은 경쟁자를 도와주자는 겁니까? 아니요. 산수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KF-21이 한 대 팔릴 때마다 GE 엔진이 2개 실려 나갑니다. 미국 협력업체의 부품이 함께 팔립니다. 이 계산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서한의 발신인을 읽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 F-16을 만드는 바로 그 회사가 이 라이선스의 승인을 지지한다는 공식 서한입니다. 모지길 시장이면 올라타는 것이 장사라고 그쪽 표현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소여가 폭발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사람은 매수된 겁니다. 저 사람 딸이 방산업체에 다니고 출장 경비 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 자격부터 다시.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죠. 방청인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착석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이 업계 30년에. 소여 씨, 이번에 입을 연 것은 위원장이 아니라 끝자리에 앉아 있던 젊은 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부를 들어보였습니다. 마침 잘 일어나셨네요. 여기 문제의 그 오보를 최초 보도한 자카르타 매체의 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과 겹치는 또 다른 명단이 있죠. 하산 위자야라는 브로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기자 8명의 명단입니다. 소여 씨, 하산 위자야를 아십니까? 10년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소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요? 외국 브로커와 함께 여론 공작을 했다면 그건 로비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관련 자료는 법무부로 넘기겠습니다. 착석하세요. 소여는 앉지 않았습니다. 앉는 대신 뒷걸음질로 청문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뒷모습을 따라 돌아갔죠.
30년간 워싱턴을 주무르던 남자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해 고개를 숙이고 뛰다시피 사라지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위원장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콜먼 심사관, 최종 의견을 말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그러나 12년 동안 준비된 문장을 말했습니다. 12년 전, 저는 4개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앞에서 포기할 줄 알았던 나라는 자기 손으로 4개의 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심사관으로서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승인은 한국에 대한 선물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익이고 늦어버린 산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흘 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승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전 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12년 전 파일을 꺼내 붉은 도장 4개가 찍힌 그 페이지를 펼쳐 책상 왼쪽에 놓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새 서류를 놓았죠. 그리고 파란 잉크의 승인 도장을 들었습니다. 쿵. 도장 소리는 12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색깔뿐이었죠. 왼쪽에는 붉은 거부, 오른쪽에는 파란 승인. 저는 그 2장의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 기록해 2개. 12년 전 제가 거부한 4개의 기술이 오늘 이 서류를 만들었다고. 그 뒤로 몰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소연은 그 주가 가기 전에 고객 3곳을 잃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 대리인 등록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나머지 고객들도 줄줄이 계약을 끊었죠. 한 달도 안 돼 그의 K스트리트 사무실에는 임대문의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시간당 $2,500짜리 남자의 전화를 이제 워싱턴의 누구도 받지 않습니다. 자카르타의 하사는 더 볼품없이 무너졌습니다. 월급 기자 명단이 공개되자 인도네시아 언론이 벌떼처럼 달려들었고 국방부는 그의 청사 출입을 영구히 막았습니다. 그가 팔던 것은 정보가 아니라 독이었다는 걸 이제 자카르타의 모든 사람이 압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 금시계를 찬 남자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납은 인도네시아 사전에 없는 단어라고 했었죠. 이제 그 사전에 없는 것은 하산 위자야라는 이름입니다. 몇 주 뒤, 저는 한국 사천에 있었습니다. 엔진 인도 절차를 확인하는 공식 실사였습니다. 저는 수전기물 동행자로 지명했죠. 이 서류의 진실을 처음부터 알아본 사람이 마지막 장면을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KAI 공장의 경납고 문이 열리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매끈한 회색 기체가 아침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양산 라인에서 나온 KF-21. 사진으로 수백 번을 봤지만 실물은 달랐습니다. 기체 표면에 손을 대보고 싶다는 충동을 저는 심사관의 체면으로 겨우 눌렀습니다. 콜먼 심사관님.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내려앉았지만 그 조심스러운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강인호. 12년 전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4개의 붉은 도장 앞에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던 사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는 이제 이 사업의 고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다 말고 저도 모르게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부단장님. 아니, 고문님. 그날 회의실에서 기억하십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12년 동안 저는 그날 제 도장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실패하기를 23번 예측했고 23번 틀렸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의 거부를, 그리고 그 후의 12년을. 강인호 고문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빴거든요. 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원망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올 시간에 벽돌을 한 장이라도 더 구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콜먼 심사관님. 그가 경납고의 기체를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당신의 도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문으로만 다녔겠죠. 문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는 문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관제탑 쪽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시험 비행 이륙 5분 전. 우리는 활주로가 보이는 난간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활주로 끝에 KF-21 한 대가 서 있었죠.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우는 소리 같더니
점점 공기 전체가 떨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가슴뼈가 함께 울렸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들리는 순간 회색 기체가 아침 하늘로 빨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0살 먹은 심사관이 남의 나라 전투기를 보면서요. 옆을 보니 수전 기미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떠나온 나라의 전투기가 그녀가 지켜낸 서류 위로 날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김 분석관. 네, 심사관님. 이 사업의 진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자네였어. 보고서 버리지 말라고 했었지. 안 버리길 잘했네. 워싱턴에 돌아가면 그 말을 공식 기록에 남길 걸세.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12년 된 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3번의 빗나간 부고가 적힌 노트.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펴고 24번째 기록을 적었습니다. 24번째. 내가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다행일 수가 없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그 노트에 적을 부고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새 노트를 한 권 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죠. 다음에 배울 것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 앞에서 포기하는 나라. 그리고 닫힌 문 앞에서 자기 손으로 새 문을 만드는 나라.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거부당한 4개의 기술을 스스로 만들었고 12년의 의심을 6천억 원의 완납으로 답했고 기다리라는 세계를 향해 날짜를 제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전투기는 지금 제가 잠갔던 밸브가 아니라 제가 찍은 파란 도장 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경력의 미국 심사관이 12년 만에 자신의 거부 도장을 스스로 뒤집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새 문을 만들어낸 나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룬 이 기적을 자녀분들과 이웃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긍지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